지금서부터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 교재를 보면서 7페이지에 개정 과목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옆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가 우리 당좌자산에 이제 당좌자산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내려갈 거예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안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금이다. 이쪽에다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현금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권 주화나 지폐. 그러니까 쓰는 것은 뭐 10원, 50원, 100원, 그다음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까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한국은행권 주화나 지폐를 모두 현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통화 대용증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못 보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30대 정도만 돼도 자기압 수표를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수표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수표도 있고 수표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수표들을 모두 다 현금이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현금이라는 단원에 가서 자세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개정 과목 하나하나는 모두 단원으로 다 돼 있어요. 뒤에 가면. 그래서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울 건데 지금은 일단 어쩔 때 현금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국은행권 주화나 지폐를 모두 현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회계를 배우면서 처음 이제 어려운 용어. 그래서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즘은 당좌수표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은행이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은행 문이 닫으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은행 문 4시에 닫는다. 그럼 4시 이후에는 내 돈이 은행에 있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기업은 4시 이후에도 영업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물건도 사오고 해야 되는데 맨날 현금을 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넣어 1000만 원을 넣어요. 넣었어. 그러면 은행에서 저한테 뭐를 주냐면 수표권을 줘. 수표권을 줘요. 수표권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100장 줘요. 100장. 이렇게 막 뭉치로 줘.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당좌수표라고 써져 있어요. 당좌수표. 그래서 김개똥님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게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 여기다가 자 오늘 날짜 쓸게요. 2026년 뭐 5월 31일이에요. 하고 제가 여기다가 사인 딱 해서 쭉 찢어서 상대방한테 주게 되면 상대방은 자 지금은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저녁 때 저는 당좌수표를 줬어. 그러면 상대방이 다음날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두두두둑 이게 안 되던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수표 요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과목 이름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금해둔 돈 그러니까 은행 예금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보통예금이라고 해요.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고 이렇게 수표를 발행을 하면서 돈을 찾아서 쓸 거 이런 걸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좌예금은 내가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는 것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표라는 표현이 현금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현금에서 나오는 수표는 남이 발행하는 수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당좌 예금은 내가 발행하는 수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입장이냐 상대방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찾아서 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나오는데 보통예금은 말 그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을 보통예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현금성 자산은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진도 나가면서 계정 과목에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정기예적금도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정기예적금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했을 때 계정 과목 이름이 정기예적금이라 쓰는 회사도 있고 정기예금 따로 정기적금 따로 이렇게 쓰는 회사들도 있고 혹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쓰는 회사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뒤에 진도 나가면서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막 외우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회사가 자금이 여유가 조금 있어요. 여유가 조금 있어서 자, 우리 회사 이번 연도에 단기순이익은 올해에 이제 남는 돈이 100억 정도가 남았어. 그래서 우리 그 중에 내년에 삼성전자 잘 나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식을 한 10억 원어치만 조금 사서 가지고 있어 볼까요? 그러고 있다가 내년에 좀 주가 오르면 팔을까요? 그러면 돈을 벌을 수 있죠. 그래서 단기간 안에 단기 내년까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년까지 매매할 수 있는 증권, 유가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타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 같은 걸 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채,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자를 줄 거야. 내가 이거 나라에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공채는 공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고 사채는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채권을 내가 샀을 때 그러니까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하나 짓고 싶어. 고속도로를 하나 짓고 싶은데 돈이 조금 없어. 그러면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 그래서 이 채권을 사주세요. 그럼 이자율 뭐 3% 드릴게요. 4%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채권을 팔아. 그러면 그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때 국채를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국채, 공채, 사채, 주식. 이건 엄청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냥 국공사주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대여가 뭐예요? 대여는 빌려주다. 우리 겨울철 되면 이렇게 올림픽 공원 가면은 스케이트장, 그럼 스케이트 대여소 이렇게 써져 있죠. 대여, 빌려주는 곳이에요. 빌려주는 것을 우리는 대여한다 이렇게 쓰니까 계정 과목 이름이 단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 금은 돈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어떻게? 단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 내년까지 꼭 갚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는 유동이랑 똑같다 그랬고 유동은 1년이라 그랬죠. 그렇죠? 내년까지 내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돈을 빌려줬을 때 단기 대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우리 여기에 엄청 중요하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우리는 일단 여기서 매출이다라는 용어 매출은 판다라는 의미예요. 판매. 그런데 기업끼리 거래를 하다 보면
매출, 물건은 팔았는데 외상은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외상은 뭐다?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걸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건은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았을 때 외상 매출금이라는 표현. 그래서 외상은 돈 거래를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어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받을 어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어음은 이렇게 수표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뭐 약속 어음, 뭐 요즘은 전자 어음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날짜가 하나가 더 적어 있어. 이렇게 오늘 날짜가 있고 그 옆에 2026년 뭐 12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만기일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만기일. 이게 하나가 더 있으면 이걸 우리는 어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은 뭐냐면 물건을 팔았어. 물건 팔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어음을 준 거예요. 근데 어음에 뭐라고 써져 있어? 12월 31일이 되면 돈을 드릴게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음은 뭐가 있는 거? 만기일이 있는 거. 그 날짜가 되면 돈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받을 어음, 어음을 받았을 때 장부에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을 해 놓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미수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미수금도 자, 우리가 미수금을 하기 위해서 회계에 엄청 중요한 이렇게 네 가지의 글자를 회계를 하시는 동안에 잘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이것은 뭐냐면 먼저 이런 표현이에요. 미는 회계상에서 아직 못, 수는 받다라는 의미고 급은 지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용어들이 어떻게 나오냐?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네 개의 계정 과목으로 나오게 돼요. 네 개의 계정 과목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선급 그랬으니까 먼저 지급하다. 돈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같은 걸 지급했을 때 선급금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선수 그러면 먼저 받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약금을 줬으면 반대쪽에선 계약금을 받았겠죠. 그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선수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선급금 우리 지금 미수금 밑에 보시면 선급금 나와 있는데 선급금은 먼저 지급한 돈. 반대쪽에서는 선수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부채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미수금 그러면 아직 못 받은 돈을 미수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미수금 지금 나와 있는 이 미수금 왜 중요하냐? 잠시 후에.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 못 지급한 거, 지급하지 못한 것을 미지급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 아까 뭐였죠? 물건은 판매를 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쵸? 물건은 판매하고 돈은 아직 못 받은 걸 외상 매출금이라 했고 미수금도 아직 돈을 못 받은 거, 아직 못 받았다를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니까 미수, 못 받은 돈을 미수금이라고 하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우리 여기서 아까 계정 과목 할 때 공장과 다이소의 입장에선
이 분필을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분필이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재고자산이라고 했었어요. 재고자산. 맞나요? 재고자산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 재고자산은 이 회사가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게 목적인 회사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뭔지 아시나요? 업자예요. 이거 업자인데 이걸 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금융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설립 목적이에요. 설립 목적.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다. 그럼 뭐예요? 휴대폰 만들어서 파는 게 업이고 컴퓨터 만들어서 파는 거, 전자제품 만들어서 파는 게 업이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업은 모두 다 무슨 거래다? 재고자산 거래를. 이 재고자산 거래를 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판매 목적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판매 목적인 업에서 돈을 못 받게 되면 그때는 외상 매출금이라 해요. 외상 매출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제 차가 있어. 근데 이 차는 제가 왜 가지고 있어요? 타고 다니려고 가지고 있겠죠. 제가 차를 판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타고 다니려고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았어. 아직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저는 차를 파는 게 제 주된 업은 아니죠. 그렇죠?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제 업이니까. 그래서 업과 관련이 없이 돈을 못 받게 되면 그때는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철저히 회계는 우리 회사의 이 재고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업이냐 아니냐를 엄청 구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구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주된 업이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쓸 수도 있고 미수금을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판매 목적이다라는 용어에 판매를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매출. 그렇죠? 매출이 판매다. 매출을 판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판매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매각한다라는 표현도 쓰게 되고 처분한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쓰던 차를 매각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각 처분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이건 주된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매각한다, 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매출 판매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 회사의 주된 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 회계 배우는 동안에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굳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회계는 업이냐 아니냐의 구분이 조금 중요하다. 상거래이다 아니다. 이 업을 우리는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다라고 하는 거 무언가를 팔고 그러니까 유형자산 같은 거, 유형자산, 사용목적인 이런 것들을 팔고 아직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미수금, 재고자산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외상매출금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미수수익 아직 모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 아까 설명드렸었죠. 선급, 먼저 지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먼저 지급하는 돈을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급 비용도 아직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럼 당좌 자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재고 자산을 한번 볼게요. 재고 자산은 뭐가 목적이더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상품, 상품은 사다 팔 때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제품,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제품. 반제품은 아직 잘 나오진 않아요. 잘이 아니라 거의 뭐 회계 1급 범위에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중간 단계인데 판매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걸 반제품이라 하는데 아직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공품은 미완성품을 얘기해요.
공장인데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판매도 불가능하고. 그걸 우리는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우리 회계상에서는 원재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품, 소모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모품은 갈 데가 없어서 재고자산, 소모품만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소모품만 판매 목적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모품을 재고자산에는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고 목적 자체는 판매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착품은 내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배송 중인 걸 우리는 미착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재고자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지금은 당분간은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진도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투자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류들은 우리가 그냥 장기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투자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쉬워요. 유형자산은 모두 알고 계셔야지 되고 지금 회계 1급에서는 이제 유형자산 제가 얘만 조금 빼고 다 알아두셔야지 되는 부분이지만 유형자산은 뭐가 목적이더라? 장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더라. 사용 목적에. 그래서 토지, 땅, 저희 주차장으로 쓰려고 땅을 좀 갖고 있어요. 혹은 뭐 우리 예를 들어 구내 식당에서 사용할 텃밭이 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구축물은 분수대 같은 거 정원 만들어 놓고 분수대 만들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축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 공장 같은 경우 기계장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택배회사 같은 경우 차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차량 운반구라고 얘기를 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이제 조금 중요하게 배우시긴 할 건데 건물을 현재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짓고 있는 중에도 돈은 나가죠. 그래서 그 나간 돈들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다 묶어놨다가 나중에 완공이 되면 건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품, 책상, 의자, 컴퓨터,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사무용으로 장기간 동안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씩은 되시죠?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용어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툭툭 튀어나오질 않아.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푸시다 보면 그래서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무형자산도 지금은 무형자산까지 다 외우시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직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더라. 저작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임차보증금 하나만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아직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개정 과목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부채가 나와요. 부채. 그런데 부채 개정 과목들은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언제 드렸냐? 자산의 다 반대 개정 과목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외상 매입금. 우리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반대측 입장은 물건을 사오고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매입은 사다. 매입은 사다 라는 표현이고 매출, 매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지급 어음은 받을 어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12월 31일 날 돈 드릴게요 라고 약속한 증서니까 그걸 이제 우리 어음이니까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지급 어음, 받는 사람 입장에선 받을 어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단기 차입금, 우리 아까 대여금이 있었죠. 대여금, 돈 빌려주는 거. 그럼 반대는 돈을 빌려 오는 거죠. 빌려왔으면 먼 날 언젠가 갚아야 한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미수금의 반대말이에요. 미수금. 그러면 이 상거래냐 아니냐, 업이냐 아니냐를 조금 따져야겠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샀을 땐 외상매입금, 판매 목적이 아닌 유형자산 같은 것들을 사고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아까 선수, 먼저 받은 거예요. 계약금을 받았을 때 선수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금은 나중에 엄청 중요하게 배우실 건데, 예수금은 잠시 맡아놓는 거예요. 예수금, 잠시 뭐라고요? 맡아놓는 돈. 그래서 잠깐 맡아놨다가 어차피 이거 나갈 돈이에요. 나갈 돈인데 잠깐 맡아놓는. 그래서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을 할 때,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을 할 때 세금하고 4대 보험료를 떼고 줘요. 왜냐면 월급 받았다고 세금 내러 가야지 되면 은행 문 열고 갔다 오면 맨날 월급 다음 날은 지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하고 4대 보험료를 뺐다가 회사가 한꺼번에 납부를 해줘요, 대신. 그래서 잠시 이렇게 맡아놓는 돈을 우리가 예수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가면 자세히 또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배당금 아직 안 해오셔도 되고, 유동성 장기부채도 아직 안 해오셔도 돼요. 선수 수익도 아직 안 해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금까지 한 6개 정도의 이름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부채인데, 비유동 부채는 사장퇴, 이렇게 3가지 정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장기간 동안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은 돈을 빌렸는데 5년 있다 갚을게요 했으면 장기차입금이 되는 거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불러요. 언제 나갈지 모르죠. 직원이 퇴사를 해야 돈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3가지가 있더라 정도만, 이름 굳이 안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 자본은 원래 자본 항목들이 여러분들 지금 교재처럼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데 지금 얘까지 외우면 회계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자본 단원은 어렵기 때문에 자본 단원 제가 1시간 동안 칠판 가득 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꼭 굳이 자본까지는 안 외워도 되고, 자본은 그냥 우리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시면 자본이 나온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재무상태표에 필요한, 재무상태에 해당하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봤어요. 설명을 조금 드려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계정 과목,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상매출금, 반대말에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받을어음, 반대쪽에 지급어음, 그 다음에 선급금, 반대에 선수금, 그 다음 미수금, 반대에 미지급금, 그리고 대여금, 반대에 차입금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10개의 계정 과목만 잘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회계 배우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이 외상매출금서부터 대여금까지 여기는 다 자산 계정 과목이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외상매입금서부터 차입금까지를 우리는 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아야 할 거. 그러니까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는 부채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부채 이렇게 10개의 계정 과목만 잘 알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9페이지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7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설명서 있는 거를 계속 읽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5페이지만 보시고 계정 과목 이름만 보시고 아 이게 무엇인지를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회계가 조금 쉬워집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력을 조금 해주셔야지 되겠고 저도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당연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서부터 그래서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고 세 번 배웠는데도 복습을 안 해서 안 외워지는 건 본인 탓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습을, 회계는 무조건 복습만 잘해 주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재무 상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이름들을 모두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